김평우 변호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소식을 전해온 거 유튜브에 나와 있죠. 거기에 이제 늘 강조하던 대로 박 대통령의 탄핵은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가 죽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한 내용을 보면 탄핵 소추의 핵심이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죠. 세월호 7시간, 세월호 7시간, 국회에서 그냥 뭐 청문회 할 때도 세월호 7시간 그냥 다 팻말 들고 뭐 이렇게 이런 뭐 프랭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야당 국회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핵심. 두 번째는 뇌물을 받았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 두 가지 핵심인데 나머지 것은 이제 다 끼워넣기라는 거죠. 끼워넣기. 그래서 섞어찌개 탄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탄핵 심판서를 읽어보면 두 개의 핵심 사유와 관련된 잘못을 박 대통령이 범한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핵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박 대통령이 소환하는데, 검찰이 소환하는데 응하지 않고, 기자회견하면서 무죄라고 주장하고, 이것을 근거로, 이제 탄핵을 하는,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탄핵을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평우 변호사가 볼 때는, 부인하면 부인했다고 탄핵하고, 시인하면 시인했다고 탄핵하고, 이래도 탄핵, 저래도 탄핵. 어차피 탄핵하기로 각본이 다 짜져 있는 탄핵이니까 이것이 무슨 판결이냐. 그래서 법치주의가 죽었다. 법관들이 법치주의를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이 그렇잖아요. 박 대통령이 내가 이렇게 뇌물을 좀 받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좀 이렇게 내가 좀 부실하게 했습니다. 또 내가 직권을 좀 남용했습니다. 인정하면 그거 인정했다고 탄핵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인정 안 하면 인정 안 했다고 그걸 법을 어기고도 뻔뻔스럽게 인정 안 했다고 이렇게 또 탄핵을. 지금 인정 안 했다고 너무 뻔뻔스러운 일을 했다. 이거 탄핵을 한 거 아닙니까? 응? 그리고 또 박 대통령을 구속한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한 판사가 최순실도 구속하고 이재용도 구속하고 다 구속했는데 박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으면 이 평등주의에 어긋난다. 박 대통령도 구속을 해야 다 평등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구속을 했습니다. 또 언론도 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합당치 않다. 미국의 논리는 불구속의 평등이다. 미국의 논리는 불구속의 평등이다. 미국은 평등하게 하려면 다 같이 불구속을 하면서 평등하게 하지. 이렇게 구속을 하는데 너도 구속했으니 너도 해야 되고 너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후진국의 논리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북한식으로 돼가고 있다. 북한에는 이제 누구를 이렇게 처벌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이 사람 처벌하면 거의 연관된 사람 다 무조건 처벌하는 거예요. 다 처벌하죠. 장성택 처벌한다. 그럼 장성택과 연관한 사람은 무조건 다 처벌하는 거예요. 이유 불문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현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기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최순실도 처벌했고 이재용도 구속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해야 된다. 그게 구속했다. 이게 북한식이지 어떻게 미국식, 선진국식이냐 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부정부패를 없애고 청렴지수를 올리기 위해 노력한 사심없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전직 대통령은 측근들이 다 부패했는데 그래도 멀쩡하게 임기를 마쳤다는 겁니다. 멀쩡하게. 근데 왜 유독 박 대통령만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번에 대한문합 집회 때 거기 이제 공개를 했죠. 김성태 전 새누리당 의원, 지금 바른한국당이죠.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둘이 대화한 거 나왔잖아요. 안민석이가 3년 전부터 이 박 대통령 탄핵을 기획을 해가지고 드디어 성공을 시켰다고 둘이 대화하는 것이 딱 이제 녹음이 됐습니다. 그게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다 3년 전부터 이걸 조직적으로 다 짜가지고 이걸 터뜨려버린 거예요. 아주 악랄하게 이렇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조직적으로 하는데 그거 피해 나갈 길이 없는 거죠. 거기다 최순실이 터져버렸으니까 옳다거나 좋다거나 다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정규재 주필, 한국경제신문 주필직을 사임했다는 말도 있고 하는데 아직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규재 주필 분석을 보면 박 대통령 탄핵은 일종의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늘 이렇게 얘기해요. 마녀로 지목이 된 사람은 자기가 내가 정말 마녀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하면 마녀짓을 했다고 자백을 했으니까 마녀다 그래서 죽이는 거고, 자기가 마녀짓을 안 했다고 부인을 하면 아주 지독한 마녀다. 마녀짓을 하고도 마녀짓을 안 했다고 부인을 하는 지독한 마녀다. 그래서 또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녀로 지목된 사람은 마녀라고 해도 죽이고 마녀가 아니라도 죽이고 어차피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녀 사냥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박 대통령이 꼭 그런 꼴이 됐다는 거예요. 박 대통령은 죄를 지었다고 하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탄핵이고, 죄를 안 지었다고 하면 죄를 안 지었다고, 죄를 짓고도 안 지었다고 부인하니까 아주 나쁜, 질이 나쁜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탄핵하고, 이러니까 이래도 탄핵 저래도 탄핵이니까 이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마녀 사냥식 지금 탄핵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녀 사냥, 북한의 인민재판이 마녀 사냥에서 배워온 거죠. 인민재판을 하면은 인민재판을 받는 사람이 자기 죄를 시인하면 자기 죄를 시인했다고 죽입니다. 자기 죄를 부인하면 부인했다고 죽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도 부인하는 아주 악질이라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이게 인민재판이고 마녀사냥입니다. 기가 막힌 이유, 대한민국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정말 죄를 지어서 파면당할 만한 그런 죄를 지었으면 정식으로 재판을 거쳐서 이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다 조사를 하고 해가지고 죄가 확정이 되면 그제서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가지고 탄핵 절차에 들어가고, 들어가면 이제 대통령이 나는 탄핵하기 싫으니까 하야하겠다 이러면 또 이제 닉슨 대통령처럼 그냥 하야하는 거 인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대통령이 무조건 쫓아내기부터 하는 이런 마녀 사냥식, 인민재판식 탄핵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우리 우파들은 너무나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엎어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걸 바로 잡으려면 종북 좌파를 척결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종북 좌파를 척결. 현재 종북 좌파가 모든 것을 다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니까 종북 좌파를 척결하지 않고, 종북 좌파를 척결하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엄령을 발동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계엄령이 이렇게 평상시에는 발동할 수가 없죠. 대통령이 권한대행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군이 동의를 안 해주니까 못하는 것인데,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북한 폭격이 일어나면, 미군이 북한 폭격을 하면, 한미연합군이 북한 폭격을 하면 계엄령은 자동적으로 발동이 돼서 그때 가면 종북 좌파를 척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현재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 종북 좌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쟁까지 가야 치러야 되는, 종북 좌파의 뿌리가 북한이잖아요. 결국은 이 북한 종북 좌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어야 되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그건 종북 좌파의 책임이지 우파의 책임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